자,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그 직교, 수직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먼저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일 때는 각각의 벡터에 대한 내적을 해서 그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하다기보다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벡터들의 그 공간, 서브스페이스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인데, 그 서브스페이스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V라는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있고 W라는 서브스페이스도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가 n차원 공간의 벡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서브스페이스에 해당하는 V랑 W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 공간이 있으면 그 벡터 공간에 속하는 어떠한 X, 그 다음에 어떠한 Y를 각각 선택하더라도 그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수직의 관계를 만족한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내적을 해보면 서로 수직이다. 그럴 때 우리가 벡터의 서브스페이스도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개념을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봅시다. 자,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어떤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W에 해당하는 베이시스 벡터도 있고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 벡터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소문자 V를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I 1, 2, 3, 4가 있을 거고, 이 W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W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에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라고 일단 해보자. 그러면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임의의 X라든가 임의의 Y라든가 하는 벡터들을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벡터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벡터는 AI라는 계수에다가 헷갈리니까 우리가 CI라고 합시다. 이 CI라고 하는 계수에다가 벡터 V를 이렇게 M개만큼 있다고 그러면 M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이제 선형결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W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 녀석들도 우리가 적절하게 베이시스 벡터인 이 W를 가지고 여긴 n개가 있다고 치고, 그럼 각각의 벡터 공간에 저렇게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서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두 개의 스페이스가 수직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모든 벡터들이 다 이렇게 수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각 베이시스 벡터들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유니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베이시스 벡터들을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해당되는 개수만큼의 벡터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다고 치고 그 베이시스 벡터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베이시스 벡터라 하더라도 아무거나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J라고,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들이 각각 V가 있고 W가 있으면 저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 벡터들 간에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i번째 VI라는 벡터
WJ라는 베이시스 벡터 각각 구해서 찾아서 해보면 이게 모든 i와 j라고 하는 인덱스에 있으니까 각각의 베이시스 벡터들끼리 다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x, y에 해당하는 이 녀석들은 어차피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이런 조합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VI랑 WJ가 내적을 하게 되면 다 영인 관계를 가지니까 그야말로 벡터 스페이스가 0이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들을 각각을 구해서 그 베이시스 벡터에 해당하는 것들끼리 다 서로 수직이 되는 건지만 보여주면 그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는 결국 수직이 되는 거죠. 어쨌든 x나 y 같은 임의의 벡터들은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선형 결합,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벡터들 각각이 전부 다 수직이라고 그러면 이 어떤 식의 조합이든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대한 전체 내적을 해주면 얘네들 조합이 다 0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벡터들, 벡터 공간에 대한 서로 어떤 뭐 이렇게 수직, 직교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베이시스 벡터를 갖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이 벡터 공간이랑 완전히 수직인지를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면이 있어요. 공간에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이라고 하는 어떤 벡터 공간이 있고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어떤 하나의 이것도 뭐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의 직선에 해당하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이 평면하고 수직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으면 평면에 있는 아무 점, 아무 벡터나 다 이 지금 한 직선 방향이나 수직인지를 보여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베이시스 벡터만 구해서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 전체가 이 녀석에는 수직이면 이 직선은 이 평면 벡터 공간하고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이시스 벡터가 어떤 벡터들하고 수직이냐 아니냐를 보고서 그 벡터 공간 자체도 수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이시스 벡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만 정의할 줄 알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서브스페이스가 서로 수직인지 아닌지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뭐 그냥 혹시나 해서는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혹시 원점을 지나는 뭐 공간상의 평면이 하나 있어요? 이 평면의 베이시스 벡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할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XYZ라고 하는 세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3차원 공간에 이런 평면이 있다. 이 평면은 원점을 지나니까 저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저 평면상에 있는 저 벡터 공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평면상에 대응되는 점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두 개를 구하면 돼요. 지금 평면이니까 1, 1하고 뭐 이런 벡터 하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를 2라고 그러고 y를 x를 3이라고 그러고 y는 0이라고 그러고 z를 1이라고 그러면 그럼 두 개가 이제 인디펜던트한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이거 두 개 가지고 평면 위의 점 아무거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도 그냥 우리가 쉽게 구한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예요.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개수만큼 피봇이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피봇의 개수가 몇 개이냐? 그게 바로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으로 쭉 끝까지 피봇이 나온다? 그 끝까지 나오는 그 칼럼 벡터의 개수, 피봇에 나오는 개수가 바로 해당되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평면이라든가 어떤 공간에 대한 베이시스 벡터는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하지만 인디펜던트한 조건만 갖추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뭐 하나의 간단한 이그젠플이었을 뿐이고, 대신에 두 개의 직선, 이 두 개의 점이 동일한 직선, 평면에서도 동일한 어떤 직선상의 점이면 인디펜던트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른 점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벡터, 그다음에 벡터 공간의 직교에 대한 얘기고, 그 데피니션은 이제 좀 더 벡터 스페이스로 좀 더 확장했을 때는 벡터 스페이스들 간에 어떤 식으로 직교성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쉬우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각각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들을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구하고 그 녀석들끼리 다 수직인지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벡터 공간이 수직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는 리스트 스퀘어에서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벡터들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이 벡터들은 전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간단하게 증명도 했고, 그래서 벡터들이 서로 수직이다. 그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 벡터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가지고 선형 결합을 할 때 이 벡터들이 만약에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이 CI라고 하는 개수를 우리가 구할 때 쉽게 X하고 특정한 i번째에 해당하는 녀석을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개수가 딱 CI만 남죠. 여기 이렇게 벡터의 크기.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다 베이시스 벡터의 크기를 1이라는 형태가 되도록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CI라고 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개수는 해당되는 벡터 X랑 그 다음에 베이시스 벡터의 요 내적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벡터를 구하는 것, 그게 베이시스 벡터를 구성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든 표현하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단순하게 문제를 이제 벡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르소고널한 베이시스 벡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인디펜던트한 벡터들 중에서 우리가 수직인 벡터를 약간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을 3.4절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다. 자, 이게 이제 3.1절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뭐 서브스페이스 뭐 이렇게 행렬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했던 내용은 이제 어떤 투영 프로젝션이라는 얘기인데, 이 프로젝션 언투 라인이라고 하는데, 저 라인은 직선은 그냥 아무 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일종의 그러니까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점을 지나는, 그래서 끝점이 A인 이런 A라는 벡터가 있고, 또 바깥에 한 점 벡터인 좌표인 벡터 B가 있고,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이 원점과 끝점 A를 연결하는 이 A라는 벡터의 직선상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 수직으로 내린 좌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좌표를 어떤 x 햇이라는 실수값 크기에다가 A 벡터를 크기를 곱한 것처럼 표시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는 거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그런다, 기하학적으로. 그럼 이제 프로젝션은 뭘 구하는 거랑 같으냐? 기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 직선 도형의 수선의 수직으로 내리는 좌표죠, 그죠? 수직으로 이렇게 쭉 발의 좌표가 되는데, 그러한 수선의 발의 좌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직선상의 좌표 중에서 가장 이 좌표 B랑 거리가 가까운 한 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P라고 하는 벡터, 이 소문자로 이루어진 P라는 벡터는 바로 이제 B라는 벡터랑 가장 가까운 A라는 직선상의 한 점이 된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확장하면 뭐 어떤 n차원 공간이든 다 되지만 3차원 공간에 이렇게 평면이 있고 평면 바깥에 좌표 하나가 있어요. 이 바깥의 한 좌표에서 평면이랑 가장 가까운 점을 구하는 것. 그것도 똑같이 프로젝션이죠, 그죠? 그때 이제 프로젝션 언to 플레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평면에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는 이 프로젝션의 개념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이 적용될 거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거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됐었느냐? 이 P라는 벡터는 어떤 X-햇이라는 크기에다가 A 방향 성분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그랬고, 그 방향의 벡터랑 그 다음 B라는 벡터를 빼면 이런 형태의 벡터가 될 테니까 그 벡터가 언제나 A 방향의 벡터랑 수직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프로젝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내적의 조건이 0이 되도록 조건을 잡았고, 결국 X-햇이라는 조건을 갖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류의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x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스칼라 값이니까 이렇게 b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저 p라고 하는 벡터, 이 소문자 p라고 하는 벡터는 결국에는 x-햇 곱하기 우리가 a 벡터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x-햇이라고 하는 실수값을 이렇게 a 트랜스포즈 a에 a 트랜스포즈 b, 그 다음에 a 벡터. 근데 이 a의 순서를 앞쪽으로 이렇게 옮겼으면 마치 요거는 이런 모양이 돼서 이 분수꼴로 주어지는 식을 우리가 하나의 P라고 하는 행렬처럼 표시하면 여기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 P는 행렬 A의 모양에서 나오고, 벡터 A의 모양에서 나오고, A라는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행렬을 구하면 그 프로젝션에 의해서 임의의 한 점 B가 가장 가까운 어느 점으로 투영이 되는지를 매번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구한 점이랑 실제 B랑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리를 구하면 그게 미니멈에 해당하는 디스턴스가 될 것이고, 그래서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확장해서 한 직선이 아니라 어떤 벡터 공간이에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있을 거고, 베이시스 벡터가 그 베이시스 벡터들이 어떤 행렬 A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행렬로 쓰게 되면 그 칼럼 벡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벡터 집합들, 그게 이제 바로 행렬 A, 그러니까 칼럼 스페이스인데 그게 일종의 이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벡터 공간이 있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 B는 벡터 공간 A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여기 이렇게 원점이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벡터 B를 A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프로젝션해요. 프로젝션 할 때는 어느 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A라는 벡터의 임의의 벡터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A라는 칼럼 스페이스 벡터 공간의 임의의 벡터랑 그 다음 B하고 이 P라고 구한 프로젝션 좌표간 이 녀석 서로 수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직선의 프로젝션 하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 공간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것도 똑같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뭔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고 그 바깥에 한 점이 있고 가장 이 벡터 한 점 B랑 벡터 공간상의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
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당하는 벡터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젝션 언투 라인에 비교를 한다면 이제 이 A라고 하는 하나의 라인이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요건 여전히 B가 되는 거고, 이건 어떤 특정한 어떤 실수값에 해당하는 벡터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바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리니어리 콤비네이션의 조합, 뭐 그런 모양.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는 여전히 행렬 A로 이루어지는 벡터 공간. 그러니까 저 라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이기도 하지만 제너럴한 행렬 A의 모양을 갖는 벡터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오르소고널리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게 0이 되는 것처럼 나올 것이고, 이 식을 풀게 되면 A 트랜스포즈의 A, 거기 어떤 X 해시라는 솔루션이 A 트랜스포즈의 B라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 A 트랜스포즈 A를 통째로 우리가 인버스를 구하면 X 해시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우리가 프로젝션된 가장 클로지스트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그 P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좌표를 구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다시 A의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행렬, 얘가 바로 일반적인 벡터 공간으로 투영하는 벡터 스페이스에 대응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도해보자. 그게 이제 바로 오늘 3.3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결론은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자, 3.3절은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스퀘어인데, 일단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뭔가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 옵티멈한 그런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스퀘어 시스템인 경우는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으면 구하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우리가 연립방 정식을 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퀘어 매트릭스 시스템이다. 그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가지고 풀었어요. 두 번째 연립방 정식은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죠.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식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 근데 무한히 많은 게 아무렇게나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녀석들은 나름대로 벡터 공간을 형성했었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어쨌든 이 녀석들도 이런 경우의 문제들도 우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뭐 로 리듀스드 폼으로 행렬을 만들고, 그러면 그거로부터 쉽게 우리가 뭐 스페셜 솔루션이니 파티큘러 솔루션이니, 그래서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선형결합하는 식으로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다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리스 같은 경우로, 또는 뭐 LU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식으로
행렬들을 변형해서 구했고, 최종적으로 얘도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게 되면 연립방정식의 헤드를 구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하고자 하는 이그젠플은 이제 연립방정식의 케이스는 뭐냐 하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미지수의 개수인 것보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간에 이퀘이션의 개수가 더 많다. 그랬을 때는 이제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이 단순하게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 의존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퀄리티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퀄리티가 있으면 하나가 있는 거고, 뭐 물론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일반 존재가 하나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는 이퀄리티가 있으면 이제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공간상에 이런 경우는 공간상에 두 개의 평면이 있어서 두 개의 평면이 만나는 교점들의 집합. 그럼 직선이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으로 구하고 그 제너럴한 솔루션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같은 케이스는 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더 많다는 얘기는 이제 주로 어떤 이그젠플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평면에 대해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데 평면에서 직선은 문자가 xy니까 좌표가 두 개입니다. 미지수가. 그러니까 식이 딱 두 개면 유니크한 교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개다? 그럼 이런 케이스죠. 만약에 식이 한 개다? 그럼 그냥 직선상에 있는 거 하나만 다 대응하니까 이런 경우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제 해당되는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케이스는 직선의 방정식에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두 개가 아니라 직선이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한 점을 다 통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직선들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퀄리티, 직선의 방정식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네 개의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씩만 존재할 테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뭐 무한히 많다거나 뭐 유니크하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어쨌든 이게 AX는 B라는 모양인데, AX는 B라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에 AX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의 벡터입니다. 행렬 A의 칼럼 벡터들의 어떤 미지수로 이루어진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 하나의 벡터죠. 그 다음에 B라는 것도 하나의 벡터예요. 어차피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면 AX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이랑 그 벡터를 각각 어떤 식으로든 구했을 때 이 크기, 벡터의 길이가 미니멈이 되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어쨌든 AX는 정확하게 B가 될 수는 없고 X를 아무리 바꿔도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X를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AX하고 B하고 최대한 거리가 가깝도록 하자. 그러면 유사한 벡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디퍼런스에 해당하는 벡터의 길이가 미니멈이 되도록 해보자. 근데 어차피 이건 벡터 빼기 벡터니까 벡터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n차원 벡터면 각각의 ax-b에 해당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다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합이, 스퀘어를 한 합이 미니멈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 바로 세 번째 케이스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프라블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x-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미니멈이 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제 파악이 됐죠, 그죠?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아서 유니크한 솔루션이든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든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솔루션은 전혀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쨌든 AX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가 거리가 최대한 짧은 형태가 되도록 X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리스트 스퀘어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이 이제 왜 프로젝션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봅시다. 이 AX라는 건 어떤 벡터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1장부터 했던 내용을 잘 해보면 이거는 A라는 행렬의 칼럼 벡터, 그죠? 이 칼럼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의 칼럼 벡터들, 그러니까 칼럼 스페이스인데 어쨌든 그 칼럼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X라고 하는 미지수긴 하지만 적절하게 거기에 값들을 곱해서 더한 그런 형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AX는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간에 얘는 언제나 행렬 A에 속하는 녀석들의 칼럼 벡터로 이루어진 칼럼 스페이스, 이 서브 스페이스의 엘리먼트죠. 벡터죠. 그죠? 이거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A라는 행렬로 이루어진 칼럼 스페이스가 있어요. 뭐 우리가 여기 원점이라고 합시다. 벡터 스페이스에서 오리진은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면 AX는 여기 임의의 아무 X라는 미지수를 마음대로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벡터들의 조합인데 여기 이렇게 벡터 B가 하나 또 있고, 근데 이 녀석은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칼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행렬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얘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어떤 형태로든 얘를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A라고 하는 칼럼 벡터들의 조합, 행렬의 칼럼 벡터들을 조합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 조합해서 어떤 특정한 벡터 하나 만듭니다. 이게 P라는 이제 소문자 벡터인데 그거 우리가 이제 행렬 A 곱하기 X 햇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베이시스 벡터 행렬 A로 이루어진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는 뭔가 특정한 하나의 벡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는 그 칼럼 스페이스 상에 있죠. 그런데 벡터 B는 그 바깥에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P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디스턴스는 이렇게 돼요. 요 디스턴스가 미니멈이 되도록 해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수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X는 B라는 저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B가 A라는 행렬에 의한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이퀄리티는 성립하지 않고 AX-B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는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다 보니까 결국에 구하고 싶은 건 뭐냐? P라는 요 좌표에 해당하는 벡터가 B라는 벡터를 행렬 A로 이루어진 칼럼 스페이스의 수직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거예요. 그럼 이 디스턴스가 미니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다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봅시다. B라는 벡터랑 그 다음에 A 요것만 이제 바꿔보면 되겠네요. 행렬 A 곱하기 X 햇. 요거는 이 칼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임의의 어떤 벡터 리니어 콤비네이션인데 그게 프로젝션 된 점이라고 하면 이제 행렬하고 매번 수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저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B-에 그 다음에 A 곱하기 X 이거는 분명히 이 칼럼 스페이스 같은 벡터 스페이스는 수직으로 프로젝션한 거라고 하니까 A라는 행렬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 벡터 공간하고
수직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아까 베이시스 벡터를 생각해 봐요. 이런 벡터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랑 수직이 되려면 그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모든 베이시스 벡터랑 수직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그럼 베이시스 벡터가 뭐냐? 행렬 A의 칼럼 벡터들이니까 1, 2, 3, 4 칼럼 벡터들을, 그러니까 어떠한 칼럼 벡터들이든지 간에 그 칼럼 벡터는 전부 다 수직이면 돼요. 이 칼럼 벡터들이 일종의 베이시스 벡터니까 행렬 A의 칼럼 벡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A1이라는 첫 번째 칼럼 벡터랑 트랜스포즈를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벡터고 이것도 벡터니까 첫 번째 0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벡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에러 벡터 같은 프로젝션 방향의 벡터랑 내적을 해주면 또 0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뭐 n개가 있으면 n개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조건이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베이시스 벡터 같은 칼럼 벡터들하고 이 프로젝션 방향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합치면, 이 A1, A2는 행렬 A의 칼럼 벡터니까 쟤네들 다 모으면 행렬 A의 트랜스포즈처럼 나올 거예요. 그죠? 행렬 A의 트랜스포즈 해주면 요건 일종의 하나의 그냥 벡터니까, 그 다음 요거는 행렬 A의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행벡터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거하고 그 다음 B의 A hat X 이렇게 행렬을 곱하면 전체적으로 0이 될 것인데, 이건 0이 아니라 00000 이제 벡터고, 요거는 그냥 아까 하나의 숫자였고, 그 차이만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행렬 A라는 녀석하고 B-A X 햇이라는 모양의 곱하기가 0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유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A라는 벡터 스페이스랑 이런 벡터가 수직이기 위해서는 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베이시스 벡터들하고 수직이면 되는데, 행렬 A의 베이시스 벡터들은 지금 칼럼 벡터들이니까 칼럼 벡터들하고 다 수직인 거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의 조합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부터 노란색으로 쓴 부분들이 다 차곡차곡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랑 관련돼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0이니까 요거 풀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조건을 우리가 이제 확장하면 X 햇에 대해서 확장하면 A 트랜스포즈 A라는 이 곱하기 전체 모양에 대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 프로젝션이 되는 수선의 발해좌표 같은 P라는 벡터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A 곱하기 X 햇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이런 큰 형태의 행렬을 프로젝션 매트릭스 P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에 해당하는 프라블럼이 무엇인지 얘기가 된 거고, 결국 그 솔루션은 그러면 미니멈 디스턴스가 돼야 되니까 벡터 공간으로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겠구나. 그래서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쨌든 에러 벡터 같은 요 녀석이랑 벡터 공간이랑 수직이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각각의 칼럼 벡터들에 대해서 다 수직 벡터 조건을 적용해 보니까 이런 식의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곡차곡 보면 이제 이 A 트랜스포즈 A라는 모양이 언제나, 이런 벡터 모양이 언제나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풀 때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일들이 많지만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다 해서 뭐 노멀 폼 또는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런 A 트랜스포즈 A라는 곱하기의 형태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그럼 X에서 단번에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합니다.
가장 최고로 리스트 스퀘어 입장에서 미지수 x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구했다. 그래서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라고 XS를 얘기합니다. 가끔은 이게 전체가 인버스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인버스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를 가끔은 이렇게 슈도 인버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슈도 인버스든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든 우리가 이퀘이션으로부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으로 정확하게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리니어한 경우에, 그러니까 리니어란 얘기는 미지수 x, y, z 뭐 이런 값들이 다 이제 1차식으로만 전개되는 것들일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라고 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P라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하면 어떠한 좌표이든지 간에 이 A라는 벡터 공간을 벗어나는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에다 곱하면 그 벡터 공간이랑 가장 가까운 벡터 좌표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다. 대신에 언제나 이 A라는 건 뭘 나타내야 되느냐? 벡터 공간을 나타내야 됩니다. 벡터 공간. 자, 그럼 일단 프로젝션이라는 의미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책에 있는 이그젠플 하나만 봅시다. 자, 어쨌든 저것도 프로젝션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곱하면, 그러니까 두 번 프로젝션 하는 거죠. 내가 벡터 공간 바깥에 있는데 얘를 벡터 공간에 딱 수직으로 프로젝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벡터 공간 상의 점이 되겠죠. 그 녀석은 다시 프로젝션 하면 가장 가까운 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약간 먼저 성질을 몇 가지를 보면 어떤 바깥에 한 점에 P라고 있었는데 얘가 하필이면 행렬 A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에 속한다. 칼럼 스페이스라고 씁시다. 행렬 A로 이루어진 이 칼럼 스페이스 또는 이 벡터 스페이스의 좌표이다. 그럼 얘는 프로젝션 해봤자 해보나 마나 자기 자신이 된다. 자기랑 가장 가까운 점이 그 프로젝션 했을 때 그 공간 좌표에 해당하는 점이 그대로 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 프로젝션 하게 되면 한 번을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일단은 한 번만 프로젝션 하면 계속 프로젝션 하더라도 좌표는 바뀌지 않겠다. 그게 이제 바로 이 프로젝션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이그젠플을 들어봅시다. 자, 이그젠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Y 플레인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B라고 하는 외부의 한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 XY 평면이 하나의 벡터 공간이고 이제 한 바깥에 한 점 이렇게 이 B라는 벡터에 해당하는 또는 좌표에 해당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걸 우리가 XY 평면에다가 한번 프로젝션 해봅시다. 그러니까 XY 평면의 수선의 발해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저 4, 5, 6이라는 공간 좌표를 XY 평면에 그냥 투영하면 투영된 좌표 뭐가 됩니까? 저거 뭐 꼭 계산해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면 X 좌표, Y 좌표는 그대로고 Z 성분만 0이 되는 점. 이게 바로 프로젝션 된 점 P일 거다. 그럼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그죠? 그럼 이제 행렬 A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A라는 건 뭐냐면 XY 평면에 대응하는 뭔가, 그러니까 XY 평면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칼럼 스페이스로 표현할 수 있으면 행렬 A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지금 XY 평면이니까 여러분들이 A라는 행렬을 구할 때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이렇게 구하면 XY 평면에 표현할 수 있는 임의의 좌표들은 다 나오죠. 그죠? 100과 010으로.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XY 평면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 행렬 A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이제 어떤 이그젠플로 되어 있냐면 우리 책에는 행렬 A를 이렇게 줬어요. 110과 230 저것도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를 빼면 그러니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이고 여기 1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해보면 가우스 소급법을 한번 해주면 이건 더 할 거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피봇이 두 개 나오니까 두 개의 칼럼 벡터는 적어도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벡터이기 때문에 A라는 형태의 행렬로 주더라도 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XY 평면에 해당하는 칼럼 스페이스를 다 구성할 수 있는 행렬이다. 그래서 이제 저 행렬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리스트 스퀘어처럼 프로젝션의 개념을 적용해 보죠. 그럼 일단 A 트랜스포즈 A라는 건 이렇게 구해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2 곱하기 2 행렬이다.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리스 P를 구하게 되면 행렬 A에다가 이렇게 구하기로 했으니까 A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한 이렇게 될 것이고 이 A 트랜스포즈 A의 A랑 여기가 인버스죠. 요거 인버스를 구하면 이런 행렬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행렬 A의 트랜스포즈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면 적당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프로젝션 매트릭스에다가 B라는 벡터를 딱 이렇게 곱해서 구해보면 XY 평면으로의 프로젝션 우리가 그냥 기하학적으로 아는 거랑 똑같은 값이 이렇게 구해질 거다. 그래서 기산을 한번 해보면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XY 평면이라고 했었는데 그 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XY 평면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아무거나 두 개만 골라주면 돼요. 두 개를 골라서 그 두 개를 가지고 A라는 행렬을 구성하면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하면 그 XY 평면에 투영이 되는 임의의 좌표들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평면. 자, 벡터 스페이스예요. 원점을 지나는 3차원 공간상의 평면이니까 저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자기네들끼리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을 지나는 도형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이다. 그 벡터 스페이스 이 평면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입니다. 공간상에 있는 이런 임의의 평면이에요. 그 평면에 바깥에 한 점에서 투영해서 투영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더라도 어쨌든 가장 이 평면과 이 한 바깥의 한 점하고
가장 거리가 짧은, 그죠? 가장 거리가 짧은 요 평면 위의 좌표를 구하라.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프로젝션인 거죠. 그죠? 그래서 평면에 대한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이제 우리가 행렬로 생각하면 A라는 이 특정한 행렬을 이 평면에 대한 두 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로 표시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X도 1이고 Y도 1이고 Z도 1이고 그럼 이 평면상의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일단 평면에 한 벡터가 나왔고 또 예를 들어서 X는 3이고 Y는 0이고 Z는 1이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 구해집니다. 이게 두 개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는 가우스 소급법 해보면 돼요. 그죠? 요거로 첫 번째 행으로 빼면 요거는 0과 마이너스 3 나오고 요것도 빼면 0과 뭐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어쨌든 근데 여기 두 번째 위치에 피봇이 넌제로니까 적어도 두 개의 칼럼 벡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적당히 구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꼭 다른 얼마든지 구하는 거는 마음대로입니다. 대신에 이 구한 결과가 연산이 좀 쉽게 하려면 값들을 좀 간단한 걸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A라는 행렬을 이 벡터 스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점, 그러니까 벡터지만 어쨌든 그거는 일종의 평면의 좌표고 그거 구해서 칼럼 벡터로 구성한 행렬 A를 구축하기만 하면 그 벡터 공간, 이런 평면으로 투영되는 임의의 행렬 P를 구할 수 있고 그 아무 점이나 주어지면 쉽게 행렬 연산만 해서 가장 이 가까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고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을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바깥에 한 점 있다. 그러면 수선의 발의 좌표를 뭐 ABC라는 미지수라고 하고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뺀 정도, 이 방향 벡터가 평면에 이 법선 벡터 1, 2, 마이너스 3이랑 평행하다. 뭐 그런 조건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점을 지나니까 무서 약간의 연립방 정식을 복잡하게 풀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행렬 A를 표현하는 것들은 반드시 벡터 공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벡터 공간이 되려면 이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점을 지나는 도형이어야만 평행, 그 벡터 공간을 이루어요.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러니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z는 0이라고 하는 그런 도형에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아무튼 평행 이동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0이 되도록 얘를 평행 이동해 주고 x축으로 예를 들어서 1만큼 평행 이동해 주면 되니까 평면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평행 이동한 녀석에 대해서 벡터 공간 구해 가지고 프로젝션 되는 거 구하고 구한 좌표를 다시 이동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행 이동의 개념으로 우리가 벡터 공간이 아닌 경우는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어쨌든 이 프로젝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에서 그 연립방정식에서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그 솔루션의 형태가 무엇이냐? 그게 벡터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이랑 같은 개념이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재로서는 프로젝션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임의의 평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그젠플을 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 어떤 데서 발생을 하느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좀 이제 한두 개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연구라든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랑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어떤 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정의나 어떤 기본적인 공식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를 배우는 단계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2학년이나 3학년 가면 어떤 에너지 같은 함수라든가 뭔가 복잡한 코스트라는 게 비용 함수라는 게 있고 그거를 뭐 최소화를 미니멈이 되는 것 또는 뭐 맥시멈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최적된 결과를 구하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리스트 스퀘어라고 해서 그 거리, 벡터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많이 써줘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언제 쓰는지 한번 봅시다. 가장 쉬운 이그진플이 이제 우리가 직선을 피팅하는 건데, 자, 직선을 피팅하는 건 뭐냐? 어떤 평면상에 어떤 우리에게 샘플이라고 하는 옵저베이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XY 평면상에.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우리에게 이제 어떤 X1이라는 좌표, X1, Y1이라는 좌표, X2, Y2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주어져 있는 좌표 값들을 하나의 직선으로 여러분들이 근사화,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 직선들을 연결해주는 가장 적절한 직선 하나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상에 딱 두 개의 점이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기울기와 y절편을 갖는 ax 더하기 b라는 모양으로 만들면 a하고 b만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x라는 좌표랑 y라는 좌표는 주어지고 a하고 b만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측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 값들이 있어요. 이 값들을 대입하면, 그래서 이제 y1이라는 이 값은 어떤 ax1 더하기 b, 또 y2라는 또 하나의 좌표는 ax2 더하기 b. 딱 두 점만 주어지면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유니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구한 이 직선, 이 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점들이 좀 노이즈도 있고 측정하거나 우리가 구했을 때 뭔가 오차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를 자를 가지고 뭐 밀리미터든 센티미터든 눈금이 있는 거로 재려고 해도 그 눈금을 벗어나는 미세한 차이는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올림도 해야 되고 소수점이야 버림도 하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근사값 오차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근사값 오차가 발생하면 이제 딱 두 개만을 갖고 구했을 때 나머지들이 다 피팅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크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점을 이용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많은 점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래서 뭐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러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도 결과적으로 모든 직선의 방정식, 이퀄리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우리가 구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행렬처럼 쓰면 미지수는 a, b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니까 여기는 x1, 1. 이런 식으로 행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마치 x라고 썼던 걸 우리가 이렇게 a, b라는 형태의 벡터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y1, y2, 그러니까 두 개보다 더 많은 샘플 데이터들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설정하고 걔네들을 다 동시에 만족하진 않으니까 마치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행렬, 그 다음에 미지수의 a, b를 이룬 a, x, b. 그래서 a하고 b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옵저베이션 데이터, 샘플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값들이고, 미지수 x만 딱 주어지니까 연립방정식의 문제인데 이렇게 미지수보다 식이 많으니까 결국 리스트 스퀘어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우리에게 관측된 데이터들에게 에러가 있어서 딱 하나의 값의 솔루션을 구하기가 애매하다. 그럼 방법은 가능하면 많은 샘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많은 샘플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주는 뭔가 대신에 에러가 비교적 미니멈이 되는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최적화된 결과를 구해보자. 그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참고로 이 ax-b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는 벡터니까 결국에는 요거 각각 해주면 ax-b라는 벡터는 뭐가 되냐면 이런 거. 이런 벡터죠, 그죠? 그래서 이 ax-b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각각의 엘리먼트를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내가 n을 몇 개를 쓸지는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의 모양이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다. 그럼 이제 이거를 왜 썼느냐? ax 더하기 b라는 값이랑 y라는 값이랑 서로 차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피팅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직선 하나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들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y값, 요 식으로 보면 요 y값에 해당하는 요 길이, 요 y값에 해당하는 길이에 제곱을 해서 그것들을 다 합한 것, 그 값이 미니멈이 되는 직선 하나를 구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우리 식에서 ax 더하기 b랑 y를 뺐으니까 y값의 이 디퍼런스가 미니멈이 되는 중간 정도를 쭉 지나가는 이와 같은 직선 방정식 하나를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이다. x 햇이라는 게 기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런 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이런 경우는 무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많습니다. 관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고 뭐 노이즈든 관측에라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개수만큼만 딱 갖고 이용하면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하듯이 가장 정상 중간적인 값을 갖습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떤 x라는 함수가 있어요. fx라는 함수. 그냥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 근데 x라는 함수가 어떤 a1이라는 값의 제곱, 이렇게 n개 a1, a2 이렇게 값이 있고 저 값들에 대해서 저런 더하기로 되어 있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미니멈이 되게끔 해주는 일단 x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어쨌든 이차 함수니까 미니멈은 있겠죠, 그죠? 꼭지점에 해당하는 x좌표고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x좌표를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뭐가 되느냐? a1, a2, a3 다 더해서 이렇게 나눠준 값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저게 뭔지 압니까? 기호를? 평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미지의 x값 하나가 뭔지 모르는 값이 있는데 a1하고의 거리, a2하고의 거리, an까지의 거리, 각각의 거리의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이것처럼. 그죠? 이게 하나의, 마치 이걸 x라고 생각하고 이걸 a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거리, 하나의 거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제곱의 합인데
그 제곱의 합을 여러분들이 이거 뭐 미분하든 2차 함수로 피팅해서 꼭지점 구하듯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니멈에 해당하는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나와요. 바로 평균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리스트 스퀘어로 솔루션을 구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개수로 유니크하게 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의 평균값으로 그 솔루션이 수렴해 간다. 아까 직선의 방정식을 피팅할 때 직선이 이렇게 좌표가 있어서 4개가 있으면 이 4개를 가지고 리스트 스퀘어로 솔루션을 구한 이렇게 최적으로 피팅된 이 직선은 실제로는 임의로 2개를 골라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방정식들, 이런 여러 개의 직선의 방정식들의 평균적인 값으로 수렴해 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떤 거리의 입장에서 최소가 되게끔 만들었는데 그 거리의 입장에서 최소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지금은 실수값 하나니까 쉽지만 이게 저렇게 아까 A, B처럼 벡터면 그 구할 수 있는 벡터 공간들의 평균값으로 수렴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솔루션이다. 매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과제를 이메일 받으니까 이제 내가 2가지 정도 리스트 스퀘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숙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이제 지수함수에 이렇게 곡선이 있고 8개 정도의 샘플 값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떤 뭐 플로팅 포인트 쓰고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거나 소수점 이하를 버림을 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값이 틀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딱 곡선상의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8개의 샘플 데이터를 주고 이 8개의 XY 좌표에 해당하는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2차 곡선이나 3차 곡선으로 피팅하는 거죠. 2차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ABC 3개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2차 곡선을 만들려면 3개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리스트 스퀘어를 풀려면 이제 4개 이상의 좌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는 x1의 제곱, 여기는 x1, 여기는 1, 여기는 x2의 제곱, 여기는 x2, 1. 이런 식으로 해서 뭐 n개를 잡았다고 치면 n개에 대한 이런 샘플 데이터들의 값이 있고, 여기는 미지수 ABC고, 그것이 y1, y2. 그럼 이제 아마 이거 해주면 트랜스포즈 구하고 그러면 3x 삼행렬에 대한 역행렬도 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뭐 매트랩 같은 툴을 이용해서 구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ABC라고 하는 3차원 곡선을 구하면, 2차원 곡선을 구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실제 저 샘플 데이터들하고 여러분들이 피팅한 곡선들하고 X좌표를 기준으로 Y좌표의 제곱의 합들을 구해서 이게 2차 함수로 피팅할 때, 3차 함수로 피팅할 때, 4차 함수로 피팅할 때 점점점 에러가 줄어드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커브 피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일상적으로 어떤 때 쓰이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 스퀘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숙제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을 파노라마 합성하는 쪽에다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2번째 숙제는 나중에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또 좀 더 설명을 해주기로 하고, 아무튼 리스트 스퀘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배우면 뭐 어드밴스드 과정도 있고 또 대학원에 가서 같은 교재를 또 배울 수도 있는데, 자, 이 선형대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 때 배웠다.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개념, 아니면 뭐 풀이하는 방법,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우스 소거법에 대한 개념이자 그 어떻게 푸는 건지, 가우스 소거법이 하나고, 2번째는 바로 이 리스트 스퀘어, 프로젝션과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오늘 딱 수업한 거죠, 그죠? 그럼 3번째는 우리가 이제 챕터 5에서 하게 되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개념이에요. 3가지들은 이제 많이 쓰이니까.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럼 바로
오늘 수업 시간에 한 프로젝션과 리스트 스퀘어가 될 거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